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 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석 교수라고 합니다. 아, 바이오시스템 공학과는 예전에 농업기계공학과고요. 저는 농생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저희과에서 받은 미션은 포스트 하베스트, 그러니까 수학 후 공학, 수학 후 공정, 농산 가공, 수학 후 공정이고요. 수학 후 공정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운반에서부터 이제 방금 발표해 주신 박종민 교수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신 뭐 운반, 유통, 포장 이런 부분들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뭐 농산물의 뭐 건조, 세척, 저장 그리고 선별 뭐 이런 부분들이 또 APC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사실 선별 쪽에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광학 분야에 좀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적외선 열화상 이용한 비파계 선별, 뭐 스펙트럼을 이용한 또는 초분광 또는 분광 영상, 뭐 RGB 영상을 이용한 딥러닝 뭐 그런 쪽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저장 쪽에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링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지금 뭐 한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CNN 기반들의 모델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CNN 기반으로 뭐 분류한다거나 검출한다거나 세그멘테이션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영상 기반에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CNN 기반들의 모델들은 영상이나 동영상들,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많은 그 어떤 특징들을 추출해내는데 많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CNN 기반의 어떤 합성곡 신경망이 아닌 RNN 기반의 순환 신경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농산물 중에 보면 이제 저온 저장을 장기간 해야 되는 대상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품질이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련된 그런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 같은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예, 중간에 내용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 양파랑 사과입니다. 양파랑 사과고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FAO죠. FAO에서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 양파의 글로벌 프로덕션이 넘버 2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선 1년 내내 먹는 채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조생종도 있고 그리고 6월달에 수확되는 양파도 있고 4월달에 수확되는 양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장하는 것은 6월달에 수확되는 양파를 예건시킨 다음에 거의 조생종 내년 4월에 조생종 양파가 나오기 전까지 한 10개월 가까이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저장되는 중에 안타깝게도 많은 양파들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뭐 25%, 30%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파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파 저장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죠. 그런 연구와 더불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장 실험을 병행을 해서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양파를 저장할 때 양파의 뭔가 이제 품질과 관련된 성능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 가보지 않고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구해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뭐 정확하면 좋고요. 퀄리티 프리딕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과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사 지금 한참 이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10월 하순부터 수확을 하면은 거의 10개월 정도 저장을 하죠, 그죠? 부사가 나오기 전에 뭐 홍로도 나오고 그 전에 이제 또 시나노 골드 같은 사과들도 쭉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부사를 많이 먹는데 부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0도에서 4도씨 사이에서 상대 습도는 한 85%, 95%로 10개월 이상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오래 하는 아이들의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하게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는 환경 요인들은 이제 첫 번째가 온도겠죠. 저장 온도. 양파나 사과는
0도에서 양파는 무조건 0도에서 1도고요. 사과는 0도에서 4도입니다. 그러니까 원해학자들이나 그분들이 그 공학자들이 농업공학자들이 확인한 온도 그리고 상대습도도 매우 중요하죠. 상대습도와 증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본다이옥사이드, CO2죠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 에틸렌가스 또는 암모니아 가스 이런 저장 중의 환경 정보들이 품질을 결정하는데 물론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저장 시간이겠죠. 이런 환경에서 저장된 시간. 그리고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농산물들의 품질이 무엇이냐, 품질 인자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 양파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폼니스라고 썼어요. 폼니스인데 저희들은 이제 생물체 항복 강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구조역학이나 재료역학에서 재료의 어떤 기계적인 물성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yield strength 또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껍질이 손상을 입게 되는 스트렝스를 한계 응력을 바이오일드 스트렝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일드 스트렝스를 이제 원해학자들이나 식품공학자들은 폼니스라고 또 표현을 하죠. 그리고 중량, 증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은 70% 80%가 물이잖아요. 그죠? 그 무게로 또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나 웨이트 로스가 감모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도나 산도 뭐 부사 같은 경우는 홍로보다 산도가 조금 더 중요하게 식미감에서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감모율 또는 저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디펙트 그리고 병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생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퀄리티 팩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에 의해서 수행이 돼 오고 있었고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생리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품질 팩터들은 농업공학자들뿐만 아니라 원해학자들, 식량학자들에 의해서 사실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논문에도 많이 퍼블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퀄리티 프리딕션 메서드는 뭘까? 네. 그래서 많은 논문들을 찾아봤고 학생들하고도 많이 이제 브레인스톰을 해봤는데 리그레션 모델 이상의 것을 찾기가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 모델 어떤 기간 동안의 데이터들을 싹 다 모아서 X축, Y축의 회귀식을 만드는 그게 선형식이든 비선형식이든 또는 다변량 분석법을 이용하든 아니면 그냥 멀티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하든 이 리그레션에서 이제 맹점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임 시리즈. 왜냐하면 싹 다 모아서 그냥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식시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리그레션으로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극복을 해보자 그래서 RNN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장 실험을 실제로 하면서 조금 더 빈번하게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실제로 모아보자. 그리고 환경 데이터 그리고 품질 데이터도.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실시간 퀄리티 프리딕션 모델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RNN 베이스의 모델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모델들의 피저빌리티 실효성을 좀 확인해 보자. 이것이 저희 연구의 사실은 가장 큰 골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에 제가 저장고를 구매를 해서 이 방보다는 작습니다만 공동기기실에다가 저장고에 양파를 거의 한 7개월가량 실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파들은 창녕군에서 저희들이 수집을 해왔고요. 작년 6월 달에 수확이 된 아이들이었고 2주간 예건을 했습니다. 큐어링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에 바로 여기 저장고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양파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0도씨에서 1도씨가 적정 저장 온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조건만으로 저장을 하면 이 퀄리티 디그레이션을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온도도 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플럭치에이션을 줘봤고 상대 습도는 70%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는. 그래서 좀 이것도 역시 플럭치에이션을 좀 줬고요. 그리고 모델링을 할 때 많이 익히 알고 계시지만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나 밸리데이션에 쓰는 데이터와 테스트할 때 쓰는 데이터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용 데이터를 위해서 또 별도의 실험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군들을 좀 모았고요.
이때 여기에 장착한 센서들은 온도 센서, 상대 습도 센서, 그리고 CO2 센서, 그리고 스케일을 이 아래에다가 이제 처음에 로드셀로 만들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커질 것 같아서 좀 비싼 스케일을 구매해서 인터페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분마다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게, 사실 암모니아 센서랑 에틸렌 센서, 근데 양파에서는 에틸렌이 고려 대상이 아니라 암모니아 센서랑 온도, 상대 습도, CO2, 뭐 웨이트 이런 것들만 10분 간격으로 계속 한 7개월 가까이 데이터를 받았고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는 청송군에서 작년 10월 달에 수확된 사과를 실제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요. 역시 온도는 0도씨에서 5도씨, 상대 습도는 80에서 95%로 플럭츄에이션을 약간씩 줘가면서 저장을 했고, 약 이것도 올해 6월까지 저장을 했으니까 한 7, 8개월 저장을 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저장을 했겠네요. 그러면서 온도, 상대 습도, CO2, 에틸렌,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배 복숭아 같은 경우 에틸렌 가스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에틸렌 가스, 또 암모니아 가스, 그리고 웨이트의 변화, 감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10분 간격으로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센서들을 사다가 사실은 이런 컨트롤 박스를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컨트롤 박스가 무선으로 저희 랩에 있는 데이터 서버에 무선으로 들어올 수 있게 LT 모듈을 달아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박스, 센서 노드 컨트롤 박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실은 뭐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것처럼 되게 정렬이 잘 돼 있는데 실제는 저희 학생들이 다 작업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LT 모듈로 와이파이보다 LT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LT 모듈로 10분 간격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용 소프트웨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분 간격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다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실험을 합니다. 아까 그 저장고에 가서 양파와 사과를 20개씩 수집을 해와서 이제 밀도도 재고, 크기도 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당도, 산도 재고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밀도 재고, 사이즈 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올드 스트렝스, 그러니까 펌니스와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는 이게 지금 X축이 그냥 디스플레이스먼트고, 그냥 프로브 압축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압축 실험을 해서 프로브에 따라서 컴프레시브 포스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측정을 하면 이제 양파가 멀티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은 외피가 손상을 입을 때 일단 상품성이 한번 하락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가 변곡점을 잡아서 변곡점에서의 바이오 일드 스트렝스를 펌니스 이 개념으로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일드 스트렝스를 모든 샘플에 대해서 직접 다 실험을 합니다. 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양파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이 실험실 환경에서 3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적응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광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NIR 스펙트로미터로 실제로 산지 유통센터에서 이용되고 있는 스펙트럼 당도 선별기에 이용되고 있는 스펙트로미터와 같은 구조로 데스크형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스펙트럼 측정하고요.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측정하고요. 그리고 침수법 이용해서 밀도, 볼륨 측정하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디펙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하이퍼스펙트럼 카메라고요. 요거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2016년도에 국내 업체랑 개발을 해서 저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초분강 센서고요. 슬라이싱해서 이제 그 함수율, 수분 함량을 별도로 5분 건조법으로 측정하고요. 그래서 여기 시마추 UTM 만능 인장 압축 시험기를 이용해서 압축 시험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바이올드 스트렝스를 다 측정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착집을 해서 당도와 산도를 측정을 하고요. 여기는 없지만 요거 말고도 적정 산도계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산도도 확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데이터를 쭉 모으고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July 15부터 December 1st네요.
양파입니다. 양파를 저장하는 환경에서 10분 간격으로 측정된 환경 데이터입니다. 환경 데이터를 이제 로 데이터를 이용하고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물성은 일주일에 2번 하잖아요. 근데 얘는 10분 간격으로 하잖아요. 근데 두 데이터를 매칭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운 샘플링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업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5일 간격으로 실험하는 그 물성 같은 경우에는 업 샘플링을 해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분 간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운 샘플링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레시듀얼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이퀄라이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을 하죠. 실제로 아주 테크니컬리 들어가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대학원생이 더 잘합니다. 예. 그리고 코딩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 농업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지 AI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기는 하지만 코딩에 관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하는 것은 사실은 박사과정 학생들이죠. 예. 어쨌든 전체적인 플래닝은 같이 브레인스톰 하면서 제가 디자인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되고 나면 아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델을 만들기 위한 캘리브레이션 과정, 밸리데이션 과정,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하는 과정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분리해서 일정 부분은 캘리브레이션과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또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RMSE 같은 경우를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Generate Windowed Data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는 이제 RNA 개념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RNN은 예전에 뭐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100시간 후에 어떤 상태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행렬로 표시해서 그것들을 오버랩해가면서 계속 데이터를 학습해가는 과정을 위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윈도우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한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엔포인트 데이터가 이런 것이고 이제 과거의 데이터, 학습을 위한 데이터, 그리고 엔포인트는 그것이 몇 시간 후든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라는 이제 아까 저희가 환경에서 측정했던 다양한 환경 인자들, 온도, 습도 그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장 시간이 또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웃풋은 저희가 이제 physical quality factor 여러 가지 측정했는데 그걸 다 하지 못했어요. 다 하지 못했고 저장 시간과 이 environmental factor 중에 가장 그래도 correlation 상관성이 높은 것이 무엇일까의 분석을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바이올드 스트렝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오고요. 저희들이 적용한 모델은 여기가 시계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RNN 모델 적용했고요. 그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RNN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 이제 LSTM 모델이죠, 그죠? Long, Short, Just 모델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LSTM 모델인데 LSTM 모델도 내부의 레이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Stacked LSTM, Residual, Baseline 세 가지 모델들을 다 적용을 했고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RNN 모델도 저희들이 이용을 했고 MLR 모델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모델을 했고 이 모델의 성능들을 비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LSTM 모델도 안에 있는 은닉층 히든 레이어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RNN은 기본적으로 CNN하고 성격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RNN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잊어야 될 건 있고 우리가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반영해야 될 것을 잘 반영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현하기 위한 내부 스트럭처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RNN 모델을 개선한 LSTM 적정한 LSTM 모델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스키마틱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모델을 만드는 트레이닝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과정 그리고 그리드 서치라는 것은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파라미터들이 보통 뭐 10개 이하로 있습니다. 예. 그 10개 이하의 주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시행착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코딩을 해서
루프를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정한 파라미터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8개든 10개든 그걸 설정하는 과정이고요. 그것들을 반영해서 밸리데이션을 시켜가면서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제 테스트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을 프루프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적용한 그리드 서치는 이터레이션 300번으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실제 측정한 로 데이터입니다. 실제 측정 로 데이터. 감모는 시간에 따라서 뭐 선형적이진 않지만 거의 피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웨이트는 로스가 발생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온도의 변화, 그리고 상대 습도, 그리고 CO2 변화들이 10분 간격으로 수집되는 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3.5일 간격으로 측정한 물리적인 특성들, 예를 들어 직경, 여기서 뭐 예제로 직경이나 이것이 바이오일드 스트렝스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3.5일이잖아요. 근데 그 인바이러먼털 데이터는 뭐죠? 10분 간격이기 때문에 둘 다 뭘로 만들었냐면 1시간 간격의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듬성한 데이터들을 업샘플링해서 데이터 수를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어쨌든 획득된 3.5일의 인터벌을 가지고 된 업샘플드 to 1hour 인크리먼트를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모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한 퀄리티 팩터들이 어떤 걸 이제 처음에 모델을 만들어 볼까 된 상관 분석을 좀 했는데 제일 크게 나온 게 바이올드 스트렝스였습니다. 바이올드 스트렝스랑 스토리지 타임이랑 가장 큰 0.87의 상관 계수를 보여서 좋아 요거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데요. 시간이 없으니 좀 빨리 하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품질 인자를 측정을 했는데 사과에서는 산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산도가. 그래서 사과에서는 산도, 양파에서는 바이올드 스트렝스를 대상으로 RNN 기반의 LSTM 모델을 만들어서 프리딕션을 해보자.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이 타겟이었고요. 이게 산도가 선정된 상관성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0.85, 여기 0.97이 더 커 보이죠? 이거는 산도와 저장 시간이 아니라 산도와 당산비. 원해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당산비가 이 산도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 원해 산물에서는 중요한 평가 척도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높겠죠? 산도와 당산도니까. 그래서 그건 빼고 저장 기간과 산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관성을 분석해서 이것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하는 아까 그리드 서치 과정을 스케마틱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한 설정을 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는 총 8개로 설정을 했고요. 요거를 300번 이터레이션 시키면서 각각의 가정에 8가지 변수들이 각각의 가정에 요렇게 하는 과정들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랬을 때 캘리브레이션과 밸리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줄이는 또는 1.0에 가깝게 가는 상태를 확인해서 설정되어 있는 각각의 모델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그래서 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그렇게 해서 총 8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설정된 값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이것은 캘리브레이션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빨간색 도트로 점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프리딕트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의 데이터는 검은색이죠. measured value. 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의 퍼센트는 에러율은 5% 이내입니다. 5% 이내. 그러니까 이따 결과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어요. 캘리브레이션에서 오케이, acceptable 하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을 포함하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았던 캘리브레이션 성능입니다. LSTM 모델이 저희들이 일반 스타트 LSTM 모델, 레지듀얼 LSTM 모델, 베이스라인 LSTM 모델들을 레이어를 설계를 해서 성능을 비교를 해본 결과고요. 캘리브레이션 결과입니다. 이게 테스트 결과고 두 번째 행위 테스트 결과, 첫 번째 행위 캘리브레이션 결과입니다. 프리딕션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테스트 결과네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들이 세 가지 형태의 LSTM 모델을 적용했고 심플, 스타트, RNN 모델 해서 총 네 가지 RNN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인풋 아워가 120시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시간 전에까지의 데이터를 적용을 했을 때 시프트 더 아워 336시간이면 약 2주 후에 결과를 5% 안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오니언의 경우에 바이올드 스트렝스 이것이 모델에서 증명이 됐고요. 그건 레시듀얼 LSTM이 보여준 성능이고 베이스라인 LSTM 모듈은 24시간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전까지 데이터들 환경 데이터 시간 데이터들을 입력을 했을 때 504시간 약 3주 후입니다. 3주 후에 바이올드 스트렝스의 실제 결과와 보여준 에라율은 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결과들을 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모델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얻었던 내용이고요. RNN 모델의 성능은 input width 그러니까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로 적용했던 8가지 중에 어떤 것에 좀 더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스택트 R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input width가 라벨 시프트 같은 파라미터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베이스라인 모델이 predict the most distant time period 더 3주, 아까 3주였죠, 그죠? 그것을 예측하는 데는 좋았고, 그러니까 LSTM 모듈의 스트럭처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좀 가까운 것, 저희들은 2주가 됐죠. 2주 후의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다른 모델은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을 조금의 에러가 증가하긴 하지만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짧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오랜 기간, 디스턴스 후에 성능을 퀄리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도 있었다. 그렇게 두 개의 모델들이 레이어에 따라서 히든 레이어의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도 베이스라인 LSTM 모델이 120시간 전에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약 336이 이제 2주 후에 산도 결과입니다. 그것을 4%의 에러율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컨클루션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했던 그냥 팩트입니다. 10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얻고 3.5일 간격으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레시듀얼 LSTM 모델이 5%로 패스트 120시간 데이터로 336시간 후의 데이터를 5% 정도의 수준으로, 그리고 베이스라인 LSTM은 반대로 3주의 결과를 24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부터 24시간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6%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사가도 유사한 경우입니다. 지난 120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2주 후의 결과를 지금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을 하였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퓨처웍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실은 조금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다양한 작물들에 대해서 이런 모델들을 최적의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 APC나 포장이나 유통 중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다운시키지 않고 좀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연구진의 생각입니다. 네, 좀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